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단원인 물질의 자기적 특성 문제풀이입니다.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 보세요. 그림은 정지에 있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일부를 자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기장의 일부를 자기력선으로 나타냈대요. A와 B는 스몰 a, 스몰 b는 막대 자석의 중심 축상의 점이고 막대 자석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A가 B보다 작답니다.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했어요. 양 끝점이 아니라. 자, 그럼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가운데 이렇게 있고 X,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고 중심축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축이 있고 이 중심축상에 A와 B가 있는데 여기 스몰 a 있고 여기 스몰 b가 있대요. 자, 이 막대 자석의 중심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와 중심에서부터 이 B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은 요 A와 B 비교해 보면은 A가 B보다 작답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X쪽으로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B쪽은요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볼래요. 기억, X는 S극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반대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반대입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자기장이 반대가 아니에요. 틀렸고요. 디귿.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에서가 B에서보다 크지요. 왜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가 Y축과 나란하게 고정되어 있답니다. Y축과 나란하게 고정되어 있대요. 이게 Y축이고, 자, 이게 X축인데, A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직선도선 A가. 그 다음에 P와 Q는 X축상의 점인데 P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자, 여기 P와 Q가 있는데요. P에서는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래요. 나오는 방향. 자,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답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답니다. 그 얘기는 거리가 요놈이 더 짧다는 얘기죠. 거리는 Q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도선을 감아줘서 네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해서 도선을 감아주면 네 손가락의 진행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죠. 자, 이렇게 도선이 있을 때 왼쪽에서 자기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엄지손가락 위쪽을 향하죠.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맞았습니다. 니은, A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P가 Q보다 작죠? P가 Q보다 작아요. 디귿,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Q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 전류의 세기 증가하면 Q에서 자기장 세기 증가하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 B가 Y축과 나란하게 X equal D, X equal 3D에 각각 고정되어 있답니다. XY 평면이랍니다. 또, 자, Y축 있고요. X축 있어요. 여기에 자, A 도선이 이렇게 D 위치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D고 3D 위치에 B 도선이 있대요. 3D 위치에 B 도선이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4D 위치고요.
자, x 이퀄 4D에서 A와 B 각각의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세기는 서로 같답니다. A와 B 각각의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답니다. 어디서요? 4D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같대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같다면,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B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4D 위치에서는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되죠. 그러면 A도 4D에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A도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방향이에요. 자, A, B는 동일한 방향이에요. 동일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x 이퀄 4d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해 봅시다. A에 의한 거, B,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K, 거리 얼마 떨어졌죠? 3D 떨어졌죠? 3D분의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요, K 얼마 떨어졌죠? D만큼 떨어졌죠? D분의 B에 의한 전류의 세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방향은 각 방향과 세기가 같대요. 이것도 세기가 같대요. 방향은 지금 동일한 방향이라고 찾았어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럼 세기만 같으면 되죠? 이걸 같다고 나요. 그러면 K 3D분의 IA는 K D분의 IB예요. 없어지고 D 없어지고 따라서 IA는 3배 IB가 돼요. 즉 여 I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3배란 얘기예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면요, 얘는요 3I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인 X축상의 지점은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X축상의 지점이래요. 자, 그러면 A의 왼쪽에 0인 지점이 존재한다면 가능합니까? 존재한다고 가설을 세우면 가능할까요? 아니죠. 왜요? A에서도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고 B에서도 나오는 방향이죠. 방향이 같으니까 0인 지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A와 B 사이만 남아있죠. 후보군이. 그러면 양쪽 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 상황에서 위쪽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했어요. 위쪽 방향으로 흐르면은 A에 의해서는요,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B는요,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두 지점 어딘가에서 0인 되는 지점이 존재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B, R자 자기장이 0인 지점은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X가 D에서부터 요 3D 사이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임의의 지점 X, 요 X 지점, 즉 X는 D와 3D 사이입니다. 자, 이 임의의 지점 X에서 0인이라고 한다면, 자,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봅시다. X라고 하면은 거리는 K, 거리는 X 빼기 D가 되죠. 여기가 X라고 하면은 이 위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X 빼기 D 해주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X니까 X 빼기 D 하면 이 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3I였어요. 3배.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요, K, 얼마죠? 3D 빼기 X지요. 3D 빼기 X예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I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 취해놓고 이퀄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퀄 표시해주면, 자, K X 빼기 D분의 3I와 K 3D 빼기 X분의 I가 같아요. K 없어지죠. I 없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식이 어떻게 돼요? 9D 빼기 3X가 X 빼기 D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은요, 4X가 10D가 돼요. 따라서 X는 얼마 나와요? 2분의 5D가 나와요. 됐죠? 자,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강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인 물체 A, B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랍니다. 자기화되지 않은 A를 용철 저울에 매단 후 A의 연직 아래에 전원이 연결된 솔레노이드를 놓으랍니다. A가 정지했을 때 용철 저울의 눈금을 읽으래요. A가 정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용철 저울의 눈금이 2.0이에요. 2.0 뉴턴이에요. A가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4번이죠? 네. 그 다음에 스위치를 A에 연결하고 A가 정지해 있을 때 용철 저울의 눈금을 읽으래요. 자, 눈금을 읽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2.55 뉴턴이 됐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솔레노이드가 A를 잡아당긴 거죠. 그렇죠? A를 잡아당겼어요. 그 다음에 라 보세요. 가에서 스위치를 B에 연결하고 A가 정지해 있을 때 용철 저울의 눈금을 읽으래요. 그게 라번인데 그 동그라미 기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를 자기화되지 않은 B로 바꾸어 실험을 반복하랍니다. 강자성체와 반자성체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증가했다는 얘기는요, 끌려왔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강자성체라는 얘기죠. A는 강자성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B는 반자성체가 되겠죠. 반자성체의 특징이 뭐예요? 전류가 흐르면 서로 밀어내야 되니까 눈금이 작아지겠죠. 네, 실제로 표를 보니까 2.00에서 전류를 흘렸을 때 1.97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반자성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보세요. 여기 라는 솔레노이드 전극을 바꿨어요. 바꿨을 때 강자성체는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하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끌려와야 되니까 눈금은 2.0보다 크게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작다고 했으니까 강자성체라 그래요. 니은 기억이 측정될 때 A의 아랫면은 N극으로 자기화된다. 자, 기억은요, B에다 눈금을 B에다 연결했을 때죠. 그런데 솔레노이드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B에다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극이 아래쪽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연결됐으니까 여기가 선이 이렇게 돼 있군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시 그릴게요. 여기서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전원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감아주면은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을 가리키죠. 그러면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가 지금 뭐예요? A예요. 강자성체. 이게 S극이면 여기가 N극이 되죠. 그럼 강자성체는. 따라서 A의 아랫면은 N극으로 자기화된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니은이 측정될 때 B와 솔레노이드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입니까? 청력이죠. 반자성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5가 중심인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표는 각각 원형 도선의 반지름과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원형 도선인데 원형 도선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요게 Y축,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요게 X축이에요. 요게 X축이에요. 여기가 중심 5고요. 중심 5고 이쪽 방향이 기억, 아래쪽 방향이 니은이래요. 자, 그 다음에 가나 다에서 5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인 경우와 5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비교로 오른 것. 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이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해서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마이너스
저희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가리켜야 돼요. 그럼 네 손가락 감아주면 이렇게 되죠. 즉 기역 방향으로 흐를 때입니다. 기역 방향으로. 기역 방향으로 흐르는 거 누구예요? 가하고 다지요. 가하고 다니까 1, 2, 3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자기장 세기 비교를 해봅시다. 자기장 세기 먼저 가를 해봅시다. B 가는 얼마 나와요? K 거리가 얼마예요? 반지름 R0. 그때 전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I0. 이게 지금 가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나는요. B 나는요. K 거리 얼마예요? R0. 전류의 세기 2I0예요. 이거보다 크죠? 그쵸? 가보다 나가 커요. 맞죠? 그 다음에 다를 보세요. B 다는요. K 거리 얼마예요? 2R0. 전류 I0. 그렇죠? 이거는 가보다도 작죠? 자, 이렇게 해서 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나가 제일 큰 거. 몇 번이죠? 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중심이 O로 갖고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A, B가 수평면의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답니다. 수평면의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원형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고요. 동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동, 이쪽이 서래요. 근데 원형 도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이렇게 있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게 A, 안쪽 게 요게 B랍니다. 요게 B. B래요. 안쪽이. 동쪽에서 봤을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 요거는 이렇게 흐른대요. 전류가. 자, 그러면 감아주면은요. 이렇게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오른쪽 가리키죠. 요 BA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림 나는 가의 O에 나침판을 놓았을 때 자침이 회전하여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나침판을 놓았을 때가 문제인데 어떻게 놓았냐 이겁니다. 전류가 흐르기 전에 나침판에 자침을 북쪽과 남쪽에다 맞춰서 놨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문제를 냈다고 봅시다. 즉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 나침판에 자침을 N극과 S극이 되게끔 이렇게 놨다고 칩시다. 이 소관에다가. 그리고 나서 전류가 흘렀더니 나침판에 자침이 N극과 S극이 있던 자침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성립이 돼요. 되셨죠? 물론 나침판에 N극과 S극을 그냥 N극과 S극을 아무렇게나 놓더라도 자침은 이렇게 북쪽과 남쪽을 형성하지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놓더라도 북쪽과 남쪽을 형성을 해요. 됐어요? 북쪽과 남쪽을 형성이 되게끔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형성이 된 걸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류 흘렀더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방위 표시를 이렇게 해놨죠. 처음에 이렇게 놨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방위 표시가 이렇게 놨다, 방위 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 상태로 지금 놓여졌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왼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요 B 도선에는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니까 오른쪽으로 형성된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 위쪽 방향 합해져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왼쪽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형성된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왼쪽 방향의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건 누구에 의해서 형성돼야 돼요? 그럼 A에 의해서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되었어요? A에 의해서 왼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엄지손가락 왼쪽으로 해서 감아주면 A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죠. 되었습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A와 B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의 알짜값은 왼쪽 방향, 즉 서쪽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이 알짜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이 합해져서 왼쪽 자기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5에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이다. 맞았습니다. 알짜 자기장은 서쪽이 돼야 돼요. 니은. 동쪽에서 봤을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시계 반대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커야 되죠. 요놈이 커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7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와 중심이 O로 같은 원형도선 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7번이요. 자, A가 있고요. A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원형도선, 그 다음에 원형도선은 여기에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대요. 반지름 R자리. 이게 C도선이래요. C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I0만큼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 다음에 B도선은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전류의 세기는 I라고 했고 방향은 안 나왔어요. 거리는 2R이래요. 이게 B도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Y, 자, 이게 X예요. 됐죠? A에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자, 이거를 IA라고 할게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세기는 I0랍니다. B, C의 반지름 각각 2R, R이고 5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은 0입니다. 여기서는 0이래요. A, B, 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이 0이래요. 중심 5에서. 자, 그럼 A는 위쪽 방향으로 흐르니까는 A에는 오른쪽 방향, A의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감아주면은 들어가는 방향 나와요.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B, A에 의해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점 5에서, 5점에서. 그렇죠? C에 의해서는요, 얘는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엄지손가락, 네 손가락으로 감아주면 엄지손가락 가운데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키죠. B, C에 의한 자기장은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합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요, B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두 개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럼 나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B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A에 의한 거 전류,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해 봅시다. 자, B, A에 의한 거는요, K,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RA라고 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RA라고 칩시다. RA분의 전류 IA예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C에 의한 거는요. B, C에 의한 거는 K, 거리는 R이죠. R분의 I0예요. 단, 여기 K는 다른 값이에요. 이건 직선도선이고 이건 원형도선이니까. 그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는요. K 프라임 거리는 2R 분의 I예요. 자, 이건 두 개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두 개는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K I A 나누기 R A 됐죠? 더하기 K 프라임 I 제로 나누기 R. 이게 뭐랑 같으면 돼요? K 프라임 2R분의 I랑 같으면 돼요. 그런데 요 RA는 R보다 크단 말이에요. 2R보다 크죠. R이 아니라 2R보다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 크니까 일단 RA가 2R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 보자고요. 대입하면은 K, 자, K는 상수값이니까 일단 다 제외시킵시다. K 프라임과 K로 서로 같지가 않더라도 상수값이니까 일단 다 제외시켜 봅시다. 그러면 R, A 대신에 2R 넣으면은요, 2R분의 IA 더하기 R분의 I0는 2R분의 I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통분시켜보세요. 2R분의 IA 더하기 2I0는 2R분의 I예요. 이건 없어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 이거 계산하면요. 여기는 I, 이거는 IA, 즉 I는 요 값보다는 더 커야 되죠. IA가 더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I는 이 I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B에 흐르는 전류는 반시계 방향이고 I의 세기가 이렇게 되는 거 찾아보세요. 누구예요? 네, 4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X축이 중심축인 솔레노이드 두 전원, 저항, 스위치를 사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답니다. 표는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할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선이 어떻게 감겨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저항이 있고요. 자, 여기 전지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하나가 있어요. 전지의 전압값은 A가 더 크다는 얘기죠. 전지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스몰 b예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는 스위치고요. A에 연결할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I고 B에 연결할 때 I예요. 됐죠? 그러면 가운데 솔레노이드 중심축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축 이쪽이 X라고 되어 있고 가운데 여기가 P점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P는 솔레노이드 내부의 X축상의 한 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A에 연결해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아래쪽 감아지면은 아래쪽 방향 이렇게 감아지면 엄지손가락 오른쪽 가리키죠? 즉 자기장의 방향 플러스 X 맞았습니다. 니은 보세요.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가 B에 연결할 때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크지요? 틀렸습니다. 자, 스위치를 B에 연결한 상태에서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가문수만을 증가시키면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하죠. 자기장은 단위당 가문수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엔 9번입니다. 그림은 전자석의 원리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전자석의 원리는 A 보세요. 전류의 자기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맞았습니다.
니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더 강한 전자석을 얻을 수 있는 거 맞았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전자석의 극도 반대가 되고 맞았습니다. 학생 A, B, C는 다 맞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그림 가와 같이 수레에 고정된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PQ, 자석으로 되어 있지 않답니다. PQ를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가만히 놓았답니다. 자기장 영역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형성이 되어 있대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수평면에 PQ를 놨대요. P 놓고 Q를 놨어요. PQ를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PQ는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했대요. 서로 밀어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가의 P를 자, 자기장이 있는 곳에다 PQ를 놨다가 자기장이 없는 곳에다가 P를 갖다 놨어요. P를 갖다 놨더니 고정된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R 근처에다가 P를 가까이 가져왔답니다. 놓았더니 P와 R은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운동했대요. 자, 이게 문제예요. 여기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번은. 그런데 서로 가까이 가져갔다는 얘기는 뭔가 끌어당겼다는 얘기죠.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은 뭐밖에 없어요. P가 자석이라는 얘기죠. 왜요? 여기 자기화가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PQR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그럼 상자성체는 누구예요? 자기장이 없는데도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P가 바로 강자성체죠. 얘가 강자성체. 그쵸? 그리고 끌려온 요놈이 상자성체가 되죠. 얘는 그럼 뭐예요? 서로 밀어냈으니까 반자성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기억 보세요. P는 강자성체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가에서 P와 Q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가에서 P와 Q 사이 서로 밀어내는 거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P 대신 가의 Q를 R에다가 여기다가 Q를 놓으면 Q와 R은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운동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죠? 이거 반자성체죠. 반자성체는 자기장 사라지면 자성의 성질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 자기장이 없으니까 Q를 놓으면 요거는 자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다음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A, B, C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A와 C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그럼 상자성체와 강자성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B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답니다. 반자성체죠. 자, 11번 B는 반자성체라는 게 나왔죠. 됐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C의 분말을 자, 그럼 C가 뭐란 얘기예요? 강자성체라는 얘기예요. 그럼 A가 뭐란 얘기예요? 상자성체라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반자성체이다. 틀렸죠? 니은 B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가 오래 유지되어 틀렸죠? 반자성체니까. 디귿 하드디스크의 정보 저장 물질은 C를 사용하는 것 강자성체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12번 보세요. 표는 물체 A, B, C가 두 가지 특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A, B, C는 각각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랍니다. 자, A 보시면 A하고 B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되지도 않고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성이 오래 유지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반자성체란 얘기죠? 자, 12번은 A는 반자성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요, 둘 다 동그라미 되어 있죠? 강자성체입니다. C는요, 그럼 뭐예요? 상자성체가 되겠죠. 자, A, B, C로 옳은 것 A는 반자성체, B는 강자성체, C는 상자성체.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넣어 자화시켰답니다. AB를. 그림 나는 가의 A를 꺼내서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C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A와 C가 만드는 자기력선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C에다가 A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A와 C 사이에서 자기화되어 있는 형태의 그림이 나타났죠. 그럼 A는 뭐란 얘기예요? 강자성체라는 얘기예요. A는 강자성체란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A와 C를 그림 보세요. A에서 나간 자기력선이 C를 향하고 있죠. 즉 C가 뭐란 얘기예요? 상자성체란 얘기예요. 그럼 B는 뭐겠어요? 반자성체가 되겠죠.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A는 강자성체 맞았습니다. 니은 나에서 A 대신에 B를 C에 가까이 가져가면은 나에서 A 대신에 B를 C에다 가까이 가져가면요, B와 C 사이는 밀어낸 자기력이 생깁니까? 아니죠. 자성이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다가 B를 가까이 가져가면 B는 자성 사라진 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C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된다. C요? 아니죠.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니까 나번과 같은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XY 평면에 Y축과 X축에 각각 고정되어 있답니다. 자, 이 Y축에 A가 고정되어 있고 A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A고요. A는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I가 흐른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은요, 이게 위쪽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B고요. 자, 요게 Q점이고요. D고요. 요거 D고요. 거리는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ED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P점이에요. 여기는 D만큼 떨어져 있고요. 됐죠? 자, 이렇게 흐르는데 A에는 세기가 I인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A 도선의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곳, 여기는 나오는 곳.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PQ는 XY 평면상의 점이고 P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래요. 자, 나오는 방향이래요. 근데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죠?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니까 B는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즉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맞았습니다.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I보다 크다. 즉 나오는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는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찾아봅시다. B, A,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요, K, 거리 얼마예요? D만큼 떨어졌죠. D분의 I예요. 얘는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는요, K, 거리는 얼마 떨어졌어요? 2D분의 I, B예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됐죠? 그런데 R자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요 놈이 이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K, 2D분의 I, B, 요 놈이 K, D분의 I, 요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어지고, D 없어지고, 따라서
IB는 2배의 I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니은은 네, 맞았습니다. 디귿.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P는요? 이거 합하면요.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 이건 나오는 방향이죠. 그렇죠?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해볼게요. 그러면 P에서의 R자 자기장의 방향은 이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 D분의 I고 됐죠? 더하기 K 2D분의 IB인데 IB는 이 I보다 크니까 이거를 이 I라고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K D분의 I 더하기 K 2D분의 2I란 말이에요. 됐죠? 자, 이거는 K 통분시키면 2D분의 마이너스 2I 더하기 IB가 돼요. 그냥 IB로 씁시다. 그런데 IB가 2I보다 크니까 이거는 플러스 값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Q점에서도 마찬가지라면 이 Q점에서는요. 요거죠. 거리가 똑같죠? 그러면 R자 자기장은요. K D분의 AA에서는 I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나오는 방향이죠. A에서는 나오는 방향. 그래서 플러스로 했어요. B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 D분의 I B예요. 이거 하면은 K D분의 I 빼기 I B예요. 그렇죠? 누가 커요? 누가 크죠? 요놈이 크죠? P에서가 Q에서보다 큰 게 아니라 Q가 더 크죠? 요놈이 더 크죠? 요거는 요거에다가 I 값이지만 요거는 마이너스 2I 아닙니까? 그래서 Q에서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P에서가 Q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자석의 중심축상에 고정된 원형 도선을 자석의 중심축을 따라 A 방향으로 운동시킬 때 원형 도선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답니다. 15번에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위쪽이 P라고만 돼 있고 원형 도선을 이쪽 방향 A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 N극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는 N극이란 얘기예요. 위쪽이 S극이란 얘기고. 자, 그러면 위쪽으로 요거를 잡아당기니까 아래쪽이 N극이 됐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나가는 방향이 줄어드니까 요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이쪽 방향이 줄어드니까. 되었어요? 이쪽 방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지금 줄어든 거죠. 그러면 P점은요. P는요. 자석의 P는요. 무슨 극이란 얘기예요? N극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S극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원형도선이 A 방향으로 운동할 때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석에 의한 자기선속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디귿. 원형도선을 B 방향으로 운동시켜요. 이쪽 방향으로 운동시키면은 수평면이 자석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자석의 무게보다 크다 해놨죠. 즉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냐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면요. 여기가 S극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형성된 자기장이 이 원형도선이 가까이 가져가면 원형도선에 영향을 주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 원형도선은
이 증가한 걸 없애줘야 되니까 위쪽 방향으로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래쪽이 S극이 되고 위쪽이 N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S극이었으니까 요거 S극이 형성되면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 되죠. 밀어내는 방향이 되니까 얘를 밀어내기 때문에 바닥을 누르는 힘이 더 커지죠. 됐죠? 그래서 자석의 무게보다 더 큰 힘으로 바닥이 떠받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16번이요. 다음은 낙하하는 놀이기구에 적용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의자가 기둥의 상단부를 지날 때는 의자의 속력이 증가하지만 기둥의 상단부를 지날 때는 차이낙하니까요. 의자가 기둥의 하단부에 부착된 금속판에 가까워질 때는 의자 뒤에 부착된 자석과 기둥에 부착된 금속판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에 의해서 의자의 속력이 감소한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의자가 기둥의 하단부에 부착된 금속판에 가까워지는 동안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그랬어요. 가까워지는 동안. 기억에 의해서, 기억이 뭐라고 했어요? 의자 뒤에 부착된 자석에 의해서 니은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요. 가까워지니까.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는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 맞았습니다. 다음 디귿. 기억과 니은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당기는 방향이에요. 서로 당기는 방향이에요. 서로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방향이죠. 바로 15번 문제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거. 자, 그래서 니은만 맞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그림은 압축된 용수철에 연결되어 점 P에 정지한 막대 자석을 가만히 놓았을 때 막대 자석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 점 Q를 지나 점 R에서 용수철을 압축시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QR은 솔레노이드 중심 축상의 한 점이래요. 자, 여기 용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압축된 자석이 있는데 오른쪽이 N극이래요. 이쪽이 S극이고 탕하니 요놈이 가요. 이렇게 가요. N극이고 S극이 가요. 이쪽으로 방향으로 솔레노이드를 통과해야 되는데 솔레노이드의 도선이 어떻게 감겼냐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고 이게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자석이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요. N극, S극. 요놈이 땅 부딪혀갖고 코일을 압축시키고 용철을 압축시켜야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얘가 가까이 가져가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하니까 이걸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돼야 되죠? 밀어내는 방향. 그럼 얘는 속력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죠. 되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막대 자석의 크기, 공기 저항은 무시하랍니다. 기억, 막대 자석이 P에 정지해 있을 때, P 여기죠? 정지해 있을 때 솔레노이드에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기장이 형성이 안 돼.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기억 맞았고요. 니은, 막대 자석이 Q를 지날 때, 여기 Q를 지날 때 유도전류는 B, 저항 A 방향으로 흐른답니다. 자, 여기 S극이죠. 그럼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 지금 자석이 오른쪽으로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형성된 자기장이 감소하죠. 그럼 감소하면 계속 이쪽 방향 형성이 되게끔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이쪽이 S극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N극이고 이쪽이 S극. 그럼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해서 감아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전류 이렇게 흐르니까 유도전류 방향은 B, 저항 A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니은 맞았죠? 디귿.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막대 자석의 위치가 P일 때가 R일 때보다 작다라고 했죠. P일 때가 R일 때보다 작다라고 했죠. 틀렸죠. 왜요? 이쪽일 때가 최대고 이쪽 갈수록 속력이 느려지니까 느린 속도로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처를 밀어서 압축시키는 힘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일 때가 더 큰 겁니다. 이거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18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Y축에 고정되어 있고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직선 전류가. 근데 여기에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여기에 원형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원형 도선이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그림 나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전류의 세기인데 이걸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됐고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8이고 6 그 다음에 자, 여기가 10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3초일 때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3초일 때 여기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위쪽 방향으로 점점점 전류가 증가하는 상황이죠, 이거? 그럼 증가해요. 증가하면은요, 오른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해서 하면은 직선 도선의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럼 원형 도선은요,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즉, 나오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기억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7초일 때 원형 도선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7초일 때 여기죠. 외부 요 직선 도선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전류가 발생 안 하죠.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가 9초일 때보다 크다. 3초일 때는 여기, 9초일 때는 여기죠. 단위 시간당 전류의 세기 변화는 요 놈이 더 느리죠. 요 놈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거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도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가 그러면 더 커야 돼요? 9초일 때가 더 커야 되죠.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19번이요. 그림과 같이 두 전원과 연결된 솔레노이드 P와 저항이 연결된 솔레노이드 Q가 각각 수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거 고정입니다. 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위쪽은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스위치 이렇게 연결돼 있고, 스위치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스위치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마찬가지로 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동그라미 기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방향이 동그라미 니은으로 되어 있어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대요. A.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에 흘러가는 방향을 감아주면은 왼쪽이 N극이 되고 오른쪽이 S극이 돼요. 됐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끔 얘는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죠? 그러면 오른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돼야 되니까 엄손가락 이렇게 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됐죠? 기역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자, A에 연결하는 순간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기역이에요. 기역으로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1, 2, 3번 중에 하나예요. 됐죠? 그 다음에 스위치를 B에 연결하는 순간, P와 Q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 P와 Q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요, B에 연결하면요, 이번에는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감아주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N극이 돼요.
이쪽이 n극이 되는 거예요. n극이 되고 s극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쪽으로 증가하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되죠. n극. 그럼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0번이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 x와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장 영역 1, 2를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한답니다. 자기장 영역 1, 2를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한답니다. 자, 이게 x인데 금속고리가 정사각형 모양의 금속고리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요. 원점 여기가 O예요. 여기가 P. 근데 금속고리의 중심이 P예요. D고요. 여기 ED고요. ED에서도 금속고리 중심 P점의 위치예요. 이렇게. 여기 P점. 그 다음에 여기가 3D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D예요. 4D에서도 금속고리 P점이 위치해요. 됐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기장 영역은 여기까지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반절 나눠서 여긴 영역 1, 영역 2라고 돼 있어요. 자, 1과 2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균이라고 방향은 모두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에요. 즉 수직으로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표는 금속고리 한 점 P의 위치에 따른 P에서의 유도전류의 방향,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자, X 이퀄 0에서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고요. 방향은 플러스 X래요. 자, 여기에요. 플러스 X래요. 유도전류의 방향, P점에서 유도전류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전류가 흘러가는 걸 방향을 감아주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는요, 외부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반대여야 되니까. 그렇죠? 영역 1에서는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x 이퀄 4d. x 이퀄 4d에서 전류의 세기는 2i가 돼요. 전류의 세기가 2i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요때보다 1영역보다는 1영역에서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영역 1보다는 영역 2가 자기장의 세기 크다는 얘기죠. 왜요? 전류가 많이 생기니까, 유도전류가. 그리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겼대요. 즉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대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감아주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각형 도선이 빠져나가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외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된 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외부 자기장도 얘도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럼 기억 보세요. 2에서, 즉 영역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축으로 나오는 방향 틀렸습니다.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틀렸죠? 요게 더 전류가 많이 생겼죠? 크게 생겼죠?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작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P가 X 이퀄 ED를 지나요. P가 X 이퀄 ED 여기를 지나요.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I이다. ED를 지나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2배, 자기장의 세기가 2배인 경우 늘어나는 거고 얘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방향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줄어들고 여기는 플러스 X 방향이 줄어들고 마이너스 X 방향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I만큼의 전류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2I만큼의 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I가 되죠. 됐죠? 얘는요 플러스 X 이쪽 방향으로의 I 값이고 영역 2의 2에서는 왼쪽 방향으로의 2i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하면은요 i가 되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